네,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고 코드를 개선해서 심지어 새로운 과학적 발견까지 해내는 인공지능 알파 이볼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이볼브 논문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연구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파 이볼브, 이름부터 뭔가 진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핵심 아이디어가 그거 맞죠? 맞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듯 AI가 스스로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화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목표랑 평가 기준, 그리고 시작점 코드 정도만 주면 나머진 AI가 알아서 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진화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같이 돌아갑니다. 아, 루프요? 어떤 요소들이죠? 우선 LLM 앙상블이 있어요. 제미나이 프로 같은 아주 강력한 모델이랑 플래시처럼 좀 빠른 모델, 이런 여러 LLM을 팀처럼 활용해요. 잠시만요. 앙상블이라면, 그러니까 성능 좋은 모델이랑 빠른 모델을 섞어서 쓰는 거군요.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효율이랑 성능, 이걸 다 잡으려는 전략이죠.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샘플러가 있어요. 이게 LLM한테 아주 똑똑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똑똑한 지시라면 그냥 코드 짜죠. 이게 아니고요. 네, 과거 성공 사례나 문제 관련 정보 같은 아주 풍부한 맥락을 담아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죠. 훨씬 효과적으로요.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코드들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관리됩니다. 계속 발전하는 코드들을 저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자가 있는데요. 평가자는 말 그대로 점수 매기는 역할이겠네요. 네, 사용자가 정해준 기준, 논문에선 함수 h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코드가 얼마나 좋은지 자동으로 평가해요. 이 모든 과정이 계속 빠르게 반복되면서 코드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아, 뭔가 되게 체계적이네요. 근데 이전에도 펀서치 같이 좀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알파 이볼브는 뭐가 확실히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규모랑 유연성입니다. 펀서치는 주로 짧은 함수 하나에 집중했다면 알파이볼브는 수백 줄짜리 복잡한 코드 파일 전체를 다룰 수 있어요. 오, 훨씬 크네요. 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훨씬 강력한 최신 LLM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풍부한 맥락 정보, 이걸 활용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발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수학 분야에서요, 50개가 넘는 미해결 문제에 도전했는데 기존 최고 기록이랑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찾아냈어요. 네? 미해결 문제를요? 네, 약 20%는 아예 신기록을 세웠고요. 에르되시 최소 중첩 문제 같은 수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난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즉 탐색 알고리즘 자체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적인 도약이죠. 해답을 찾는 방법을 스스로 개선한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분야 성과도 있나요? 그럼요. 행렬 곱셈 가속화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4 곱하기 4 복소수 행렬 곱셈에서요. 무려 56년간 깨지지 않던 기록, 랭크 49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56년이요? 네. 그걸 넘어서 랭크 48짜리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랭크는 행렬 곱셈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건데 낮을수록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이야, 56년 묵은 기록을 AI가 깬 거네요. 구글 내부에서도 이걸 바로 썼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구글 인프라 최적화에도 바로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스케줄링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규칙, 그러니까 휴리스틱 함수를 발견해서 구글 전체 컴퓨팅 자원의 약 0.7%를 절약했다고 해요. 0.7%면 구글 규모에선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한 양이죠. 또 AI 모델의 핵심 연산인 행렬 곱셈 속도를 TTU, 구글의 AI 반도체에서 크게 높이는 제미나이 커널 최적화에도 성공했고요. TPU 연산회로 자체나 트랜스포머 최적화에도 쓰였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돈이 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기네 데이터 센터 자원을 아끼거나 자기네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반 기술을 스스로 개선하는 능력,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외부 수학자들과 협력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인간 전문가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보여준 거고요. 듣다 보니 정말 강력한데 그래도 분명 한계점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역시 자동으로 평가 가능한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동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명확한 수치로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들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처럼 결과를 알려면 복잡한 실험을 직접 해봐야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는 아직 직접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실험이 필요한 경우는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LLM이 좀 더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나 방향성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구체적인 구형과 평가는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연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이볼브의 성공 요인을 뜯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진화 방식, 풍부한 맥락 제공, 강력한 LLM 사용 같은 것들이 다 중요했다면서요. 논문 그림 8회에 나왔던가요? 네, 맞아요. 자체 실험 결과를 보면 그 핵심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최적의 조합인 셈이죠. 각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파이볼브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진화 알고리즘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해서 복잡한 코드를 스스로 개선하고 심지어 새로운 과학적 발견까지 해내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과학적 발견이나 공학적 최적화 과정이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알파이볼브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AI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미래의 연구개발, 즉 R&D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혁신이 스스로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